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만 3명. 요즘처럼 감염병의 유행일 때는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쉬운 요즘처럼 차고 건조한 날씨가 더더군다나 달갑지 않습니다. 오늘도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는 깨끗해서 좋은데 맘 편히 마시기가 부담스럽습니다. 2월 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랑구와 성북구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42개 학교에 대해 13일까지 긴급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번째 환자가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 3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석촌호수 산책로에 20m 간격으로 도로명 주소가 부착됐습니다. 산책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2년 전 보궐선거로 주목받고 있는 송파 을과 보수와 진보가 혼재된 송파 갑과 병선거구 판세를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중랑구와 성북구 등에 있는 42개 학교에 긴급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내려진 결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오후 4시경 긴급 발표를 냈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휴업 명령을 내린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예.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것들이 확진자가 거주하거나 이동한 지역이라고요? 네, 중랑구와 성북구 일대 학교입니다. 중랑구와 성북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거주하거나 이동, 체류한 지역인데요. 예.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시 휴업이나 개학 연기를 실시한 학교가 밀집된 곳입니다. 긴급 휴업 명령이 내려진 학교는 총 42개교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자택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5개가 포함됐고 확진자가 장기간 체류한 장소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37개 교입니다. 예,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이 됐군요. 휴업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휴업 기간은 확진 판정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확진 판정이 1월 30일에 나서 이후 14일 잠복기를 고려해 정해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는 13일, 목요일까지로 결정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연장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등 시내 모든 학교에서 등교 시 발열 확인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중랑구, 성북구 일부 학교들이 오늘부터 긴급 휴업에 들어갔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번째 확진자가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번째 확진자는 36세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함께 식사한 말레이시아인이 확정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4일부터 자가격리해왔습니다. 이어서 어제 확정 판정을 받은 뒤 서울의료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한편 17번째 확진자는 19번째 확진자와 함께 싱가포르에 다녀온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송파구의회 제273회 임시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4일 의장단 긴급회의를 열고 임시회 잠정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성자 의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총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상황 시 위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석촌호수 산책로에 도로명 주소가 생겼습니다. 여권 발급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온라인 번호표 발권 서비스도 공공기관 최초로 송파구에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 송파구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태윤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석촌호수를 따라 길게 뻗은 산책로.
별다른 위치 정보가 없어 긴급 상황 시 빠르게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촌호수 산책로에 새롭게 도로명 주소가 생겼습니다. 위급 상황 시 위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석촌호수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도로명 주소가 부여됐습니다.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기초번호판 120개가 20m 간격으로 설치됐습니다. 소방청과 경찰청 시스템에 연계돼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석촌호수처럼 건물 같은 게 없어서 자기 현재 위치를 말하기 애매한 그런 경우에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를 하면 지원. 여권 신청을 위한 온라인 번호표 발급 서비스도 올해 송파구에서 새롭게 선보여지는 제도입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발급해 구청에 방문하면 긴 대기 시간 없이 여권 신청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선 최초로 시도됐습니다. 여권 발급을 하러 구청에 갔을 때 다른 민원인 분들이 차례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그 민원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송파구에선 올해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부부 등 1,3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상교육도 고교 3학년에서 올해 고교 2학년까지로 확대돼 연간 158만 원의 학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폐비닐과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가 시범 운영되고 전동보드 안전기준도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이북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요즘 워낙 많은 보험 상품이 있다 보니 보험 한두 개쯤은 가입하셨을 텐데 개인이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치구가 지역 주민을 위해 구민 안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스쿨 전 교통사고 치료비도 지급한다고 하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가 구민안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구민안심보험은 지역 주민이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주민이며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 기간은 이번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는 상관없이 중복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런 사고, 저희 보장 항목에 있는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보장 내용을 보면 산사태나 침수 등 자연재해 상해, 사망 시 1,000만 원,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경우에도 1,00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로 1,000만 원이 지원되며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당했을 경우 피해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같은 그러한 강력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금도 새로 추가를 하여 가지고 특히 성폭력 피해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노원구가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예기치 않은 재난사고를 당한 주민이면 주저없이 노원구청 자치안전과로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송파을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곳이죠.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터라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민심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태윤영 기자. 네. 송파구 중에서도 2년 전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곳이죠. 송파을 선거구 먼저 살펴볼까요? 네, 송파을 선거구는 앞서 말했듯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곳입니다. 네. 민심을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 송파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었는데요. 송파을 선거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높은 지지율로 수성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바람을 타고 탈환할 것인지를 두고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곳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역시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최재성 의원이 5선 도전에 나섭니다. 지역에선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공천 적합도 조사를 거치는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선 지난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송파 선거구에서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배현진 예비후보는 MBC 앵커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젊은 피 수혈을 강조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모았는데요. 송파구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구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마 선언 보도자료에선 국민 대변인을 자처하며 필승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번 보궐선거 바른미래당 경선에서 낙마한 송동섭 전 지역위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현 정의당 송파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안숙현 예비후보도 총선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이 밖에 5일 오전 8시 기준 우리공화당에서 1명,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도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송파갑 살펴볼 텐데 이 송파갑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송파갑은 19대부터 현재 20대까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대 총선에서 당선되는 등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선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박춘희 예비후보는 민선 5, 6기 구청장 출신이자 변호사로 10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도 갖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성수 현 송파구청장에 패한 뒤 국회의원으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송파의 품격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박인숙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한 안영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이 다시 송파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총선 출마를 위해 얼마 전 보수통합 자문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서 얼마 전엔 지역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네. 안영환 사무총장이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한다면 박윤숙 의원과 박춘희 예비후보의 당내 3자 대결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재희 송파갑 지역위원장이 나섭니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노무현 청와대 정책비서관 출신으로 19대와 20대 총선에 도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송파병에 출마했다가 현 남인순 국회의원과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네. 조 예비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대 국회는 싸움터였다면서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밖에 5일 오전 8시 기준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2명의 예비후보가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전현직 의원과 전직 구청장의 경선도 점쳐지고 있군요. 자, 마지막으로 송파병 상황 살펴볼까요? 네, 송파병은 진보 성향이 강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는 곳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19대 새누리당 김울동 의원을 빼고는 모두 진보 진영에서 승리를 거뒀던 곳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선 남인순 의원에 이어서 여선훈 전 청와대 청년소통 정책관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83년상의 30대 청년 예비후보로 노쇠하고 무기력한 여의도 정치를 젊고 건강한 정치로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선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오세용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 교수와 이종식 동국대 연구 초빙 교수입니다. 여기에 최근 김성용 전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만 34세의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정당 역사상 최초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력이 있습니다. 예. 최근 출마 기자회견에서 거여와 마천동을 서울 동남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차성환 전 시의원이 지난 19대와 20대 총선에 이어서 송파병에서 3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이 밖에 5일 오전 8시 기준 우리공화당에서 1명,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번 보궐선거로 주목받고 있는 송파을과 이 보수와 진보가 혼재된 송파갑 그리고 송파병의 선거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송파구 살펴봤습니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발전 속도가 유독 눈에 띄는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달은 개발 계획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해소해야 할 중점 과제로 꼽힙니다. 이번 총선에서 강동구를 이끌 리더십의 도전장을 내민 총선 후보자들을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업단지 지하철 9호선 개발 호재는 강동 갑 지역의 중심 키워드입니다.
이번 총선 역시 계속된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리더십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선미 국회의원이 단수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당내 심사만 통과하면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본선으로 직행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부대변인 출신의 유시우 예비후보를 비롯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한 윤희석 예비후보, 국회의원과 강동구청장을 지낸 김충환 예비후보와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강민정 예비후보도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천호동과 성내동 등 구시가지가 밀집한 강동을 지역은 균형 발전을 이뤄낼 적임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현재 3선을 지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국회의원이 4번째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3선 강동구청장을 지낸 이해식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진 상황. 여기에 현 정부에서 기재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장두중 예비후보까지 뛰어들면서 강동을 지역 민주당 경선은 선거 초반부터 치열한 양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재용 예비후보가 물밑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본선 경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의당에선 당내에서 경력을 쌓은 권중도 예비후보가 출마하는 한편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7명의 예비후보가 선거전에 임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중랑구 망우동에서 차량 3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망우 사거리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선을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던 트럭과 부딪힌 후 뒤따르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역주행한 차량의 50대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광진구 근처 강변북로 일산 방향에서 이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먼저 주행하던 트럭의 시동이 꺼지면서 도로 위에 정차하고 있던 도중 뒤따르던 트럭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대문구 부가현 재개발 지역에 추진 중인 과선교 공사가 수년째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문석진 구청장은 구청이 나서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가현 1-1구역과 1-2구역 사이엔 경의선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철도 위로 단절된 두 지역을 잇는 과선교 공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 1-2구역 조합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완성된 과선교는 서대문구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사 방식을 두고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늦어졌고 여기에 과선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수년째 착공조차 못한 상황. 올해 8월 1-1구역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과선교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8월이면 입주할 저희 1-1구역도 그렇고 이게 순환도로예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순환도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예컨대 돌아서 가는 선회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을 한 거죠. 주민 편리는 생각하지 않고.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가 과선교 공사에 공식적인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구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새로운 업체에 다시 설계를 맡긴 상황. 공사비 과다 책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또 과선교 사업 주체인 1-2구역 조합이 이미 입주 후 해산된 만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1-1구역 조합에게 과선교 공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1-2구역 조합이 예치해놓은 공사비 113억 원보다 비용이 초과할 경우엔 일단 구비로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일치된 금액이 있고 그거 이상 오버되는 부분들을 구가 감당해서라도 일단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비용 정산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만드는 게 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진 구청장은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끝내겠다는 입장. 또 기존 계획대로 과선교 공사와 함께 녹지교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2월 6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금천구 선거구입니다. 법무법인 파랑 대표 변호사 조상후 예비 후보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차성수 전 민선 5, 6기 금천구청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훈 현역 국회의원도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준용 예비후보 전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59세) 정당인 강성만 예비후보 전 자유한국당 금천구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금천구 체육회 자전거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용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75세 박차순 예비후보입니다. 오선임 예비후보 전 경상남도 동부건설사업소 공무원 출신입니다. 71세 한부금 예비후보입니다. 황대섭 예비후보 61세, 직업은 방사선사입니다.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한국인 등 동양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소식 접하셨을 겁니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면 우리 역시 중국인에 대해 막연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인종과 국적으로 차별받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뜨거운 마음보다 차가운 머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